이제 회사 일로 바빠서 어렸을 때 맞아요. 다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맞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서 이제 부모 노릇을 한번 해볼래라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걔가 이미 성장하고 난 뒤에 들어왔는데 자꾸 뭔가 얘가 불평을 하면 아 내가 하려고 왔는데 이게 안 되고 있구나 내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 선생님. 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들 한마디가 큰 이유도 사실은 내 내면의 죄책감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그러면 종숙쌤 우리 말 나온 김에 종숙쌤의 그 죄책감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볼까요? 쌤이 느끼고 있는 죄책감. 그러니까 제가 뭐였냐면 남편하고 그때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우리 아들이 혼자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랬는데 남편이 막 싸우다 우리 남편이랑 딱 싸우다가 이렇게 격하지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 나갔는데 나는 그 감정이 이렇게 제가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아들이 엄마라고 이제 뭘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눈을 희번덕 까디 찝으면서 너도 나가. 아이고. 너도 보기 싫어.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던진 적. 그게 그렇게 가슴에 남았어요. 맞아. 그래서 애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거를 한 번도 꺼집어내서 아들하고 대화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이제 남아있고 우리 아들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한번 그걸 제가 꺼냈어요. 그때 명은아 너무 엄마 미안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엄마는 안 했을 거고 엄마가 왜 그랬는지 정말 지금도 엄마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그제서 엄마 자기 너무 놀랬대요. 그렇지. 안 그랬던 엄마가.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잊혀질 수가 없고 그게 상처가 너무 깊다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을 붙잡고 정말 엄마가 진짜 엄마가 정말 엄마가 태어나서 제일 크게 잘못한 게 그 일이었고 엄마는 그게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었어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원래 말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았다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잘했구나.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그 미안한 감은 계속 있어서 사과는 했지만 미안한 감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죄책감이 엄청나요, 저한테 지금도.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 작업을 하려면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으로 만들어 보면 좋은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죄책감에 대한 거야? 그 상황에 대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경우에도 엄마는 아들에게 뭐 나가라고 하면 안 된다 혹은 화를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보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에게 나쁜 감정을 투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네네. 한번 그거 써보세요. 나쁜 감정을 엄마는 자녀에게 나쁜 감정을 투사하면 안 된다. 자, 이 생각을 믿고 계신데 종수쌤이 아들에게 한번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선생님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는 자식에게 나쁜 감정을 투사하면 안 된다. 종수쌤, 이 생각 진실인가요?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완벽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교하고 투사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에고의 생존 본능 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에고가 밥 먹으면은 똥 누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잠을 자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에고는 지가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대상들에게 투사를 해요. 오죽하면 나랑 가도 속담이 다 있겠어. 한강에서 뺨 받고 어디 가서 눈을 뜬다고. 그 비슷한 속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는 그 비슷한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 투사하는 이 에고의 습관이 진짜 거의 본능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인 본능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면적으로 자기 행위와 상관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에.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남한테 그걸 투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일평생 평생 투사를 해요. 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투사를 많이 하죠. 어릴 때는 부모에게, 커서는 자식한테, 혹은 남편한테, 아내한테, 특별한 경우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뭐 형제 자매 간에, 혹은 뭐 가까이 있는 상사에게. 그래서 사실은 그 투사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지옥이 되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나쁜 감정을 아들에게 자녀에게 투사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엄마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할 수밖에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대로 애들도 항상 엄마를 투사해요. 근데 그 비율을 따지면 애가 훨씬 더 많이 하겠지. 엄마 조금 어른이니까.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을 때 종숙쌤 마음이 지금까지 어땠어요? 진실이 아닌 이 생각을 믿을 너무 때. 힘들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래요. 죄책감에 시달렸죠. 이 죄책감은 항상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더 좋은 엄마가 돼야 돼. 내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얘한테 준 상처를 어떻게든 좀 좋은 엄마로서 희석시켜줘야 돼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있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투사를 하면 안 된다. 아니,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감정 투사하면 안 된다는 이 실천 불가능한 미션을 선생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 생각이 들어. 종쌤은 정말 좋은 엄마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하루에 몇 번씩 셀 수 없을 정도로 자녀에게 나쁜 감정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 딱 한 번이 한 번 진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게 얼마나 그 횟수가 적었는지 한 번의 경험을 이렇게까지 서로 괴로워한다는 거는 그 종수쌤이 얼마나 사실은 좋은 엄마였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땀나는 거 봐. 근데 선생님 그 아이가 충격받을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치. 같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눈에 이미 희번덕돼 있었고 애가 너무 놀라. 엄마의 그 처음 보는 모습에 놀래하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쵸. 근데 선생님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크는 애들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잘한 엄마들도 세상에 많을 거고, 그죠? 근데 쌤은 정말 실수였어. 딱 한 번, 딱 지금까지 딱 한 번, 유일하게 딱 한 번. 근데 그거를 아들도 서로 못 잊고, 선생님도 지금 못 잊고 서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까처럼 생각을 지금 송을 머릿속에 팍 쌌어.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로 격한 감정을 투사하면 안 된다. 생각을 싹 지워갔어. 싹 뽑았어. 네. 그러면 어떨까요? 아들과의 관계에서 종소쌤이 어떨까? 어떤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죄책감이 우리 아들을 보면서 어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런 말을 하더라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제가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말들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의 감정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죄책감에 만약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뭔가 싫은 소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종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죄책감이 1도 없어 아들한테. 그러면 잘못했다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지가 하기 싫은 것도 그리고 보니까 다 할 수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스타트할 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거는 하지 마, 이건 해 이런 걸 저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못한 게 이 죄책감 때문에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빠진다면 걔가 잘못한 거를 충분히 야단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다는 거를 요목조목조목 얘기해서 걔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심리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엄하게 훈육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100% 마음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애한테. 쌤의 경우도 같은 케이스였죠. 제가 TV를 오늘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그 오은영 쌤도 하시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렇거든 실제로. 선생님도 역시도 아들에 대해서 그 사건 때문에 죄책감이 뿌리 깊이 있으니까 엄한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훈육을 하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때는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도 단호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렇게 아들한테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이제 원인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한 번의 실수였어. 근데 인생에서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실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냥 행동. 그쵸. 이 선생님한테는 죄책감의 원인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그게 아들과의 관계를 사실은 망치고 있는 거고 엄마 노릇을 못하게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그거 너무 잘 아시겠죠, 선생님? 네. 선생님 잘 보세요. 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쌤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생각 하나 바뀌었을 뿐이에요. 가정. 만약에 그 생각이 나한테 없다면. 그랬는데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게 생각 하나의 힘이에요, 선생님들. 생각 하나가 나한테 얼마나 위력을 갖는지. 관계에서. 엄청나게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 하나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바꾸기죠. 엄마는 아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감정을 투사하면 안 된다는 현실 실천 불가능한 진실이 아닌 이 생각을 좀 더 진실되고 나에게 도움되는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일 쉬운 건 뒷부분 바꾸는 거죠. 투사해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자, 부모는 자녀에게 투사할 수 있다. 투사할 수 있다. 된다가 아니고 투사할 수 있다. 이 문장 어때요? 투사할 수 있다. 어떻게 진실하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우리는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투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노력을 하고 해도 가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에고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에고를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완전 예수님 부처님 수준을 도통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엄마에게 혹은 내 제일 친한 친구에게, 남편에게 투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용기 있게 사과하는 거겠죠. 내가 내 마음이 이래저래 사실 너한테 그랬구나. 내 엄마 미안하다. 이것만 잘해도 관계는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상대방 또한 그걸 배우겠죠. 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사과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겠죠. 선생님. 너무 좋은 뒤바꾸기였어요. 또 다른 뒤바꾸기 한번 해볼까요? 또 다른 뒤바꾸기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 하신 거 쓰세요. 나쁜 감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감정을 투사하게 된다예요. 우리의 심리, 이것도 맞고 그것도 맞다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사실은 어이없게 뺨 맞는 경우 많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혹은 부모가 나한테 혹은 남편이 나한테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에요. 그럼 내가 깊이 상처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똥 밟았네? 그냥 오늘 내가 그런 일을 당했네.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냥 그랬네. 내가 이해하고 지나가지 툭툭 털어버릴 수 있게 되겠죠. 지금 그 말 들으니까요. 양희은 선생님이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그러라 그래. 그 단어가 그럴 수 있어. 함축적인 철학이라는 사람이라면 우린 누구나 투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했고 내일은 누군가 나한테 할 수도 있고, 그러니 깊이 상처받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용기 있게 사과하고 털 수 있으면 같이 가고 못하면 그냥 안 보면 되고,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 책 제목이 그러라 그래. 그래서 그 사람 말투잖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 뻔세가 없다. 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조금 그러라 그래.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함축돼 있는 거죠. 깊은 인생 그분의 인생의 철학이네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게 거죠. 저도 가끔 그러라 그래 하고 그렇게 사는데 대인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관계가 아닐 때는 자식과 부모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애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는 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너무 강하게 믿어서 그래요. 진실이 아닌 생각을 너무 강하게 믿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 진짜 원인은 그거예요. 자, 뒤바꾸기 또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엄마는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감정을 투사하면 안 된다. 이 문장을 어떻게 또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나쁨을 좋은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좋은 감정을 투사하자. 이렇게 바꿔도 어떻게? 다시 한번 좋은 감정을,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투사할 수 있다. 이것도 되고, 뜻이? 그렇지. 기쁜 감정도 그렇죠. 충분히 투사를 그럼요. 하자. 그럼요. 이렇게. 그렇죠. 내가 나를 기분 좋은 진동을 유지하면, 그걸 이렇게 내가 나를 마음 만들면, 그걸 아들에게 내가 또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그것 또한 좋은 뒤바꾸기죠. 그러니까 내가 나쁨을 투사하는 거울이 되는 게 아니라 거울이 다 반사시키잖아요. 좋은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반사 자체가 거울 되면 참 좋겠죠. 또 다른 또 뒤바꾸기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엄마는 아들에게 나쁜 감정을 투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떠오른 건데 나는 나 자신에게 나쁜 감정을 나쁜 생각을 투사하면 안 된다. 나는 혹은 또 여러 가지 변형이 있겠죠. 나는 진실이 아닌 생각으로 나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라든지 선생님 마음에 와닿는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했었어요. 그죠? 죄책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공격을 내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실수를 가지고 그거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남이기 전에 내 자신이에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도 실수할 수 있고 아들에게도 할 수 있고 내 친구에게도 엄마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나 정죄하는 일을 내가 계속 스스로에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나에게 투자하지 말아야 돼. 진실이 아닌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 나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지금 마음 좀 어떠세요? 너무 편해졌어요. 갑자기 며칠 전에 아들이 그 한마디가 그냥 마음에 계속 대내어졌다. 그것도 이제 저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거였고, 이제 그럴 필요 없고, 내가 그때 못한 거는 나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아들한테 감정이 투사된 건데, 그걸 죄책감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도 그냥 실수였던 거죠. 그냥 실수.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실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밥을 먹으면 똥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똥이거든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수, 자연스러운 실수. 네, 자연스러운 실수.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면 선생님. 그럼 아드님에 대해서도 아니 실수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저 스스로한테 그렇죠. 용서가 없을 거. 그러니까 용서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실수일 뿐이야. 그냥 실수야.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인정하는 거죠. 나도 인간인데. 그렇죠. 선생님, 그럼 이제 만약에 선생님의 아들에 대해서 뭔가 훈육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죄책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죄책감 없이 강하게 할 얘기를 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걔한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엄마와 자식 간에 늘 있을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뿐이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나의 부족함이 아니고 그렇죠. 일상에서 그냥 생길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나는 부족한 엄마예요.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괜찮은 건강한 맞아요. 엄마예요. 우리는 그냥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렇죠. 사과하는 게 그렇죠. 그게 훌륭한 거지. 그게 굉장히 되면 훌륭한 어른인 거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못하거든. 인정 못 자체를 하잖아요. 안 하는 건 보통 사람들. 우리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 죄책감 때문에 사과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저를 죄책감 때문에 저를 괴롭히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 보려고 어쨌거나 근데 이제는 사과의 양식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죄책감이 사라지면 그렇죠. 완전히 다른 또 그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실수에 대해서 그냥 당당하게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인정하는 거지. 나 실수였어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죄책감 가지지 않고 내가 할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할 말도 하고 실수하면 사과하고. 그렇죠. 고생하셨어요, 종국쌤. 감사합니다. 끝까지 내려갔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시간 관계에서 한 분밖에 못했는데 종이에 쓰신 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아까 쓰신 거 한번 봐봐요. 제가 빨리 저기 봐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연두색이다. 네, 저도 비슷해요. 자, 쌤은 뭐 하냐면은 우리 현이 회사에서 내가 자녀를 방치해서 똑같네. 내가 자녀를 나는 자녀를 방치했다.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우신 거고 쌤은 뭐예요? 아니 엄마 관련된 건데. 자, 나는 자녀를 방치해서 나는 자녀를 방치했다. 나는 내 아이를 방치했다.
첫 번째 질문 그거예요. 이 생각 진실인가? 아니. 지금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랄까. 지금 이렇게 자기들 한다는 거. 질문을 던져버려야 첫 번째, 되지. 스스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쓰세요. 종이에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 생각은 진실인가? 근데, 이 진실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믿어본 생각이면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 생각이 정말 100% 진실이라고 난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보기에 이게 정말 진실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거죠, 내 생각을. 그 다음 질문은 그 생각을 믿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 질문. 이 생각이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마음이 어떨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가정해 보는 거야. 상황은 똑같은데 이 생각만 만약에 내 머릿속에 사라졌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바꾸기가 있어요, 여러분. 뒤바꾸기. 뒤바꾸기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 주어를 바꾼다. 두 번째는 서술어 뒷부분을 바꾼다. 반대로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건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애를 방치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방치한 거였다. 내가 방치한 것은 나의 아이가 아니라 내 생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선생님 보자마자 바로 좀 이걸 이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문제는 내 행동이나 뭐 그 사람이나 뭐 환경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구나. 조사해보지 않은 그 생각. 이렇게 보통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모이면 다시 한번 모여서 이걸 같이 하도록 할게요. 뒤바꾸기는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내 마음에 와닿는 거,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 진실되게 느껴지는 거, 그거를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뒤바꾸기 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떠오를 때마다 내 스스로를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적응시켜가고 내 안에 입력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집에 가서 또 까먹으면 맞짱 꽝이에요. 아시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딱 써놓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 엄마도 인간이다. 엄마도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 엄마는 신이 아니다. 그렇죠. 마리아님도 그렇게 못한다. 맞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망 받았네. 저 너무 힐링됐어요.